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회담 일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군은 휴전이 끝날 때를 대비해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이란군을 공격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그동안 중재국으로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파키스탄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미국이 요청했다는 보도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지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호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에 나가 있죠? 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입니다. 네, 권종기 특파원은 파키스탄에 나가 있나요? 네, 저는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입니다. 네, 호르무즈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이번 휴전이 실패로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군이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공격할 계획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번 휴전이 성과 없이 끝날 때를 대비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표적은 호르무즈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CNN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여러 명의 얘기를 하면서 그 공격 계획에는 호르무즈 해협과 남부 아라비아만 그리고 오만만 지역에 이란 군사 역량이 포함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는 움직이는 표적 공격을 언급했는데요. 이 모기 함정으로도 불리는 소형 고속 공격정과 기뢰 부설 선박 등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이 핵심 목표로 거론됩니다. 이란이 해협을 봉쇄할 수단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급선무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란은 그제 세계 최대 해운사 MSC의 화물선을 납포할 때도 이 모기 함정을 활용했습니다. 빠르게 화물선에 다가가서 무장 병력을 승선시킨 다음 단숨에 초대형 화물선을 제압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해협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네, 이란이 납포 영상을 공개하자 미국은 범위를 인도양까지 넓혀서 이란산 석유를 싣고 가던 유조선을 단속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과 미국 힘겨루기 하듯이 이 화물선과 유조선 납포 영상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어제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던 머제스틱 X호를 제압하는 작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승선하겠다는 경고를 한 뒤 헬리콥터 2대에서 내린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갑판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의 물적 지원을 제공하는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 단속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역봉쇄에도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 버티니까 이 해상 봉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 이런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 21일에도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싣고 가던 유조선 티파니호를 납포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이 두 선박이 단속됐을 때 약 190만 배럴의 이란산 석유를 싣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이란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2차 회담장에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Wait a minute, if we open the strait, that means they're going to make $500 million a day. I don't want them to make $500 million a day until they settle this thing. So I'm the one that kept it closed. We have total control of it. And it'll open when they make a deal or something else happens. 네, 미국의 이란에 대한 봉쇄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항공모함까지 중동의 작전 지역에 도착했죠. 네, 미군의 세 번째 항공모함은 조지 H.W. 부시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인 10만 톤급으로 승조원 5천 명의 최대 90대의 군용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조지 H.W. 부시함이 작전구역 내 인도양을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과의 휴전이 끝날 때 사용할 수 있는 군용기 수십 대를 이제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미군은 이번 전쟁 초기부터 에이브러함 링컨함과 제럴드 R 포드함 등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서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지배력을 과시하고 있어서 이 해협 인근 선박들은
사태를 주시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선박 추적 시스템을 오늘 찾아봤더니 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많은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진입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멈춰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협상 재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권중기 특파원, 중재를 맡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네, 공개적인 요구는 아니지만 파키스탄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투데이 등은 중재를 맡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가 이례적으로 침묵을 깨고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기 위한 외교 노력을 크게 강화했다며 해상 봉쇄를 해제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 장관을 지낸 한 여권 인사는 SNS에 글을 올려 협상 교착을 풀기 위해 미국이 호르무즈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 함정을 풀어줘야 한다는 공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며칠 전 협상 키맨인 무니르 총사령관이 호르무즈 봉쇄 해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파키스탄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만큼 해당 논의는 물밑에서 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국으로서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파키스탄 현지에서 회담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지고 있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주말 회담 개최설 보도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전히 회담 개최가 희망적이라는 파키스탄 총리의 발언이 전해지고는 있지만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파키스탄 정부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협상장으로 쓰려던 세레나 호텔은 원래 오늘까지 숙박 예약을 차단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도시 봉쇄 조치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약 없는 회담을 위해 봉쇄를 지속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재국으로 이름을 알릴지 모르지만 국민의 생계는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목소리를 현지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당사자인 미국과 이란 양측의 협상 요구 조건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서 새로운 협상 조건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핵 문제는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없다며 포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의 핵심은 전쟁을 끝내고 이란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쟁 배상금 지급과 완전한 제재 해제, 그리고 미래에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해상 봉쇄를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정하며 휴전 약속을 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회담 참석의 선결 조건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تعهدات حداقلی خودتون رو در دوره آتش بس اجرایی بکنید چگونه می‌خواهید به شما اطمینان وجود داشته باشه که بتوانید یک توافق کلی‌تری رو اجرا بکنید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시간은 미국 편이라며 미국의 유리한 조건이 아니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차 종전회담 개최가 점점 지연되는 가운데 양측이 협상 조건을 더 강경하게 끌어올리는 형국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호 권준기 특파원 연결해서 중동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다시 이란의 내분을 거론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란 지도부가 일제히 메시지를 내고 내분설을 일축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종전협상이 지지부진한 건 이란의 내부 분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이 미친 수준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We have been speaking to them, but they don't even know who's leading the country. They're in turmoil. 이스라엘에선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 협상 대표에서 사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과도한 협상 개입에 대한 불만을 사임 배경으로 거론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연일 내분설이 나오자 이란 지도부가 일제히 반박에 나섰습니다.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는 국영 언론을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란의 단결은 강철처럼 견고해졌다면서 적의 심리전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건파로 평가되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의 강경파나 온건파는 없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이란 외무부도 현재 전쟁과 외교 두 개의 전선이 완벽하게 조율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این صحبت‌هایی که شما میشنوید در مورد اینکه ایران دچار چند دستگی است یا ایران نمیتواند تصمیم بگیره خب نوعی فرافکنی است 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의 주요 파벌들이 과거보다 더욱 단결한 상태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상황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끊임없이 사망설이 제기되고 있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중상을 입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정신은 명료하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타바가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은신해 치료 중인 상황에서 현재 이란의 주요 의사결정은 군부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임명됐지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끊임없이 사망설이 제기되고 의식불명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여러 명의 이란 소식통들을 인용해 모즈타바의 건강 상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모즈타바가 지난 2월 공습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명료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쪽 다리에 3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 의족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술을 받은 한쪽 손은 서서히 기능을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얼굴과 입술이 심하게 화상을 입어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개 연설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영상이나 음성 대신 서면으로 성명을 발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모즈타바의 치료에는 의사인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스라엘의 추적을 우려해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란 고위 지휘관들이나 정부 인사들도 직접 면담하지 않고 오직 손으로 쓴 메시지만 인편으로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우려와 보상 등으로 적어도 현재는 모즈타바가 주요 의사결정을 혁명수비대 지휘관들에게 위임한 상태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권력은 강경 군부가 쥐고 있다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미국과의 협상 등에서 모즈타바는 군부의 의견에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이 러시아를 포함한 일부 우호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면제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젬 잘랄리 주 러시아 이란 대사는 현지 시간 2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일부 국가에 대해 통행료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호국을 위한 예외 조치 이행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미드 레자 하지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은 징수된 통행료가 처음으로 이란 중앙은행 정부 계좌에 이체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접수를 시작한 이른바 골드카드 비자 승인자가 현재까지 단 1명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닝 미 상무장관은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국토안보부가 최근 1명을 승인했다며 현재 수백 명이 대기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시민권자가 $100만 내면 미국 거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오늘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에 4차 최고 가격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소비 감축과 물가 여파를 고려해 또 한 번 공급 가격을 동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3년 9개월 만에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유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이 또 한 번 묶였는데 지금 주유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서울 도심에 있는 주유소라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모두 2,0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운전자들을 만나 들어보니까 최고 가격이 동결돼 한숨은 돌렸지만 기름값 부담은 여전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휘발값이 너무 비싸니까 동결되는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당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높아지는 부분이 요즘 많잖아요. 동결상 되는 상황 가지고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제 유가는 전황에 따라 출렁이고 있지만 휘발유의 공급 가격은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는 1,530원으로 고정됐습니다. 최고 가격은 2주 단위로 결정되는데 최근 2주만 놓고 보면 석유 제품 국제 가격은 2에서 14%가량 하락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휘발유의 최고 가격은 리터당 100원, 경유는 200원, 등유는 30원을 내릴 여지가 있었지만 정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동결을 택했습니다. 다만 2, 3차 최고 가격 지정 시점부터 따져보면 그동안의 인상분이 모두 반영되지 않아 추가 인상 여력도 있었는데요. 생계형 수요자와 물가 영향을 고려해 공급가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고 가격제가 없었다면 시장에서는 휘발유는 2,200원, 경유 2,800원, 등유 2,500원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차 최고 가격이 적용된 첫날인데 기름값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공급 가격이 또 한 번 묶였지만 상승세는 소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휘발유에 이어 경유 가격은 2,000원을 넘어섰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년 9개월 만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 전국 경유값은 2,000.5원, 휘발유도 0.7원 오른 2,006.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2차 최고 가격을 한꺼번에 210원 인상하면서 주유소 판매 가격도 2,000원대 초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공급 가격이 2주 더 묶이면서 판매가 역시 지금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소형 트럭 등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 부탄 연료의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유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나흘 연속 상승하던 코스피가 6,470선에서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2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0.18포인트 내린 6,475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2.2%, SK하이닉스가 0.3% 하락하는 등 반도체주가 하락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 LG에너지솔루션 등 조선과 전력, 2차전지 업종은 강세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 속에 2.5% 오른 1,203으로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 1,200선에 오른 건 2000년 4월 이후 약 26년 만입니다. 네, 6.3 지방선거를 꼭 40일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인천 등 수도권을 돌며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 사퇴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장 대표는 선거가 끝난 뒤 평가를 받겠다며 사퇴 여부를 일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지도부 지금 어디를 누비고 있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수제화 매장을 찾았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인데요. 현장에는 성동구청장 출신인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도 동행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전엔 어제 보궐공천장을 받은 계양을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연수갑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 인천을 누볐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도 자리했는데 정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오늘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김남준의 공로가 어찌 작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연수구에서 승리할 확실한 필승 카드는 아무래도 송영길밖에 없다.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전략공관회를 거의 매일 열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남은 수도권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하남갑으로 김용남 전 의원과 김남국 당 대변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부산 북갑에는 오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의 차출이 기정사실처럼 되고 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도 자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이름을 SNS에 언급하며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당 핵심 인사는 YTN에 김 전 부원장 공천은 남은 후보군 발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질 거라고 밝히며 사실상 배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준비 상황도 알아보죠. 사퇴 요구를 받아온 장동혁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한 장동혁 대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지지율 하락은 여러 내부 갈등으로 당력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요.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40일을 앞둔 시점에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사퇴 의사를 밝힌 거다 아니다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장 대표가 SNS를 통해 입장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며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평가받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내부 불만을 진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재수, 송영길 등 확정된 민주당 후보들을 언급하며 범죄자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니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전 부원장도 공천장을 달라고 떼쓰는 거라며 민주당에선 범죄 전과가 훈장이냐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당내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장 대표가 후보자 교체를 언급하며 엄포를 놓고 있다며 가장이 일이 안 풀리니 자식들한테 행패 부리는 모양새라고 직격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방미 일정 중 만난 미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보급인 30대 비서실장이었다는 점이 알려지자 어이가 없고 국민께 부끄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방미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의 내부 갈등이 미친 수준이고 대체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 이에 대항이라도 하듯 은둔의 지도자 모스타바는 이란은 강철처럼 견고하다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모스타바의 근황도 전해졌는데요. 다리 수술 3차례 받은 뒤 의족을 기다리고 있고 얼굴에 큰 화상을 입어 말하기 힘든 상태로 성형 수술을 받아야 할 거라는 보도입니다. 심장외과 전문의인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치료에 관여하고는 있지만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인편으로 손편지를 주고받고 있다는데요. 여전히 실권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다는 분석 속에 협상파인 갈리바프 의장이 퇴출당했다는 설도 나왔습니다. 대체 이란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Peter, if he's dead or not. Now that you've Nobody, announced, I will say this, nobody's seen him, which is unusual. 소식통들은 모스타바가 지난 2월 공습으로 중상을 입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명료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얼굴과 입술이 심하게 화상을 입어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권력은 강경 군부가 쥐고 있다는 건데 We have been speaking to them, but they don't even know who's leading the country. They're in turmoil. 네, 오늘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았다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던 모스타바 하메네이. 오늘 뉴욕타임스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심하게 입어서 말하기 힘든 상태라서 성형수술이 필요할 것 같지만 정신은 또렷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란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스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모스타바와 관련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가 나온 것은 사실 저도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상을 입었을 겁니다. 아마 그 현장에 있다가 네. 결국 나머지는 다 사망을 했지만 본인은 거기서 이제 피해 나오면서 예. 중상을 입었을 텐데 그게 이제 화상일 가능성이 전 뭐 높다고 보고요. 예. 화상을 입었다면 결국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면으로만 나오고, 그러니까 정신이 또렷하다는 얘기는 지침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하메네이와 머스타바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도로 제한된 사람만 예. 소통을 하는데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군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정신은 또렷한데 주로 군부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듣고 왜냐하면 접근한 사람이 예. 주로 군부 사람만 접근하니까 군부 얘기를 듣고 군부에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로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사실은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팔레비 왕조의 세습을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슬람 공화, 다시 말하면 세습은 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으로 이제 출범을 했고, 그래서 호메이니에서 하메네이로 넘어올 때도 세습은 아니었고, 또 하메네이도 세습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번에 세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얘기는 그런 거예요. 군부가 정신이 없는 이 하메네이를 그냥 세워서 그 하메네이의 정통성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지금 구가하고 있다. 예.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뭐 이런 판단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지난번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 개방을 얘기를 했고 근데 그날 저녁에 혁명수비대가 나서서 아라그치 바보라고 표현을 그렇죠. 쓰면서 멍청이라고 했죠. 바보의 얘기를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외교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바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 군부의 막강한 그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이란의 신정체제라고 말은 하지만 신정을 앞세운 군부 독재체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도 내용을 또 보면 이 숨진 아버지 하메네이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지만 아들 하메네이는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들 모츠타바가 청소년 시절에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지금의 그 혁명 수비대와 함께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둘이 이름 부르는 사이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이란에서 신정체제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아야톨라, 다시 말하면 그런 정도의 높은 수준의 종교적인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모스타바는 그런 자격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격이 좀 부족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 이 부자라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 종교적으로 보나 말씀하신 대로 혁명수비대 일원으로 참여를 했고 모스타바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관 지금 뭐 바이디라든지 그다음에 졸가르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거 혁명수비대에서 지휘관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모스타바가 최고 지도자이긴 하지만 야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진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제압을 하고 지시하고 조정하고 그런 정도의 리더십은 발휘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추정도 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모즈타바의 상태를 정리해보면 정신은 또렷한데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인데 오늘 메시지를 냈어요. 이란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우리가 워낙 결속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분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서로 너네는 분열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다는 모스타파의 성명이라는 것도 모스타파가 직접 만든 건지 모스타파가 지시한 건지 아니면 혁명 수비대에서 만들어서 모스타파 이름을 참칭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의 권력이 그 내분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분 상태에 있다면 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로 봐서 적어도 혁명 수비대 최고 군부의 일정 세력들이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게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것이 모스타파든 아니든 혁명 수비대에서 권력의 중심체로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 또 거기와 어떻게 접촉할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예, 위태로운 휴전 상태 속에서 이란 내부 상황이 어떤지 예측을 해봤는데요. 언론들이 시간은 이란 편이라는 분석을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 오늘 발끈했습니다. 나는 시간이 아주 많다. 미국은 여유가 많아서 이란을 핵무기로 공격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Don't rush me, Jeff. Guys like you want to say, oh, so we were in Vietnam like for 18 years. We were in Iraq for many, many years. Korean War for 7 years. I've been doing this for 6 weeks. And maybe they loaded up a little bit during the 2-week hiatus, but we'll knock that out in about 1 day if they did. Sir, would you use a nuclear weapon against Iran? No, we don't need it. Why do I need it? Why would a stupid question like that be asked? Why would I use a nuclear weapon when we've totally, in a very conventional way, decimated them with that? 네, 재촉하지 말아라. 2주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한 거고 또 그 2주 동안 이란이 재충전을 했어도 우린 하루에 그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한국 전쟁 7년이나 걸렸는데 지금 이 전쟁은 6주밖에 지나지 않지 않았느냐 했는데 한국 전쟁 6.25는 3년이었잖아요. 말을 또 잘못했어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3년 1개월이고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할 때 다시 말하면 2.28 이 전쟁을 개시하고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 연설할 때 그때는 정확한 날짜까지 맞춰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모든 숫자를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주한미군 숫자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아마 6.25 전쟁도 정확히 말하면 3년 1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7년으로 얘기하는 좀 혼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어쨌든 긴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포하고 일각에서는 3일에서 5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악관이 나서서 부정을 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협상은요 조급한 쪽이 양보하거나 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막 쫓기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지거든요. 거래할 때도 좀 아쉬운 쪽이 가격을 그렇죠. 낮춰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야. 이거 옛날에 전쟁도 굉장히 길었어. 그리고 내가 이거 시작했지만 뭐 이제 6주밖에 안 됐는데 뭘 그래. 근데 사실은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6주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4에서 6주. 예,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공언한 시기가 이제 지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계획하고 이 바랐던 그 기간이 지났고 좀 길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짜증도 날 거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간은 우리 편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지 않다. 네. 결국은 그래서 휴전도 무기한 통일단 안을 가지고 올 때까지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굳이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선택지가 본인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군사적인 선택지도 내가 가지고 있고 이건 뭐 굳이 핵무기를 안 써도 재래식 무기라도 하루 만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시 강조함으로써 본인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 점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급할 게 하나도 없다.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핵무기 사용할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 그럼 멍청한 질문을 하냐. 그거 안 써도 우린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여유를 보였어요. 예, 핵무기 문제는 이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왜 갑자기 핵무기 문제가 나오는 전후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전 여론 또 비난을 하는 사람 중에서 특히 교황청에서도요. 이란의 문명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래식 무기를 언급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재래식 무기로 이란 같은 큰 나라를 완전히 박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핵무기 쓴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이미 다 이란을 다 정지 작업을 해놨다.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 더 이상 때릴 데도 없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거기 지금 뒷덜미를 잡혀 있는데 이 대목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지금 호르무즈 바깥을 봉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마지막 승부수는 바로 이 해상 봉쇄라고 봅니다. 여기를 봉쇄해서 지금 지나가던 배도 잡고 납포하고 있는데 요게 한 서너 달 이상 가면 이란에 완전히 이란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고사 작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시간 일주일, 2주일 끝내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고요. 좀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이란을 완전히 고사시키자. 그리고 미국의 여론이 좀 나쁘지만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피해받은 것은 물가 좀 오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다음 달에 전쟁 끝내더라도 물가 잡을 수 있어. 자신감이 있다고 보고요. 선거가 11월 달이지만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은 7월 달, 8월 달의 당시의 물가거든요. 아직 시간이 좀 있다. 충분히 있다라는 실제 트럼프의 현실 판단도 반영이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해상 봉쇄 요거로 좀 더 끌어가 보겠다는 그런 어떤 공격적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고사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뢰 선박에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휴전이 실패로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군이 영순위 타격 목표가 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림과 함께 보겠습니다. 휴전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첫 번째 표적은 호르무즈가 될 것이다. 이는 모기 함정으로 불리는 소형 고속 공격정,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고속정이죠. 이란의 비대칭 전력이 핵심 목표로 거론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사격해서 격침하라고 미 해군에 명령했다고 밝혔는데요. 중동 해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조지 부시호가 배치됐고 미 해군은 인도양으로 이란산 석유를 싣고 가던 유조선 머제스틱 X를 단속하는 영상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어제 이란군의 납포 영상 공개에 이어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양국이 납포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에도 이란이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자 해상 봉쇄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에 기뢰를 설치하는 이란 배들을 모두 쏴서 침몰시키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뢰 부설함 미국이 다 격파시켰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결국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첫 협상이 결렬이 됐고 이틀 후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기가 막힌 수를 하나 내놓은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입니다. 이게 뭐 언론에서는 호르무즈 봉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호르무즈 입구를 봉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다른 배를 봉쇄하는 게 아니라 이란 항구로 들어가는 배만 봉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란에게 돈 주고 나오는 배, 그것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에게는 엄청나게 아픈 이 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발끈하면서 결국은 호르무즈 통제력을 가지고 트럼프를 공경에 몰아뜨리는데 역되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이란이 이제 지금 뭐 지나가는 유도선도 공격을 해서 세 척 중에 두 척을 납포를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이란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 취할 수 있는 게 기뢰를 뿌리는 거예요 또. 결국은 이 기뢰는 기뢰 부설함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작은 고속정에 싣고 가서 그냥 던져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저런 작은 고속함을 타고 가서 뿌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정보력을 동원해서 이란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일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망설이지 말고 휴전 기간이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그런 게 발견되면 그냥 바로 때려라.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란이 설치한 규례를 제거해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는 이란 항구를 들어가는 것은 차단하지만 나머지 배는 자유통행. 예. 자유통항을 열어준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배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려면 규례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예. 그 역량을 3배를 늘려라. 그러니까 이란의 기뢰부설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3배로 늘려라.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끝내 협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지막 군사 옵션이 있다. 그게 바로 호르무즈 해역에서 그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위해서 지금 모기 함대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지대함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리고 경제 봉쇄는 유지하고 군사 작전은 끝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란을 향한 엄청난 압박은 유지하면서 군사 작전은 끝내니까 트럼프는 뭐 다 짐을 벗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유는 그렇게 이제 규례를 제거하고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는 그다음에 호르무즈 통제는 저 유럽, 영국, 프랑스 나머지 나라들이 통제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미국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조금 전 특파원 보도를 보면 파키스탄이 미국 쪽에 그 역봉쇄만큼은 좀 풀어달라, 이란 좀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논란에 설마 했던 호르무즈 통행료가 진짜로 이란 은행에 예치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규모가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면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이미 벌써 전쟁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 무슨 돈으로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됐었는데요. 이란이 공식적으로 자 우리 호르무즈 받았고 이것을 이란 중앙은행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계좌에 넣었어. 이것을 공식 확인했고 금액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 보도들은 배 한 대당 30억 원. 이것은 당초 얘기했던 1배럴당 1달러. 그러니까 보통 한 280만 배럴 또는 300만 배럴 되는 그 우리나라 대형 유조선 그게 하루에 물동량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 한 척에 30억 받았다 이런데 이게 그 중앙은행 국가재정법에 따라서요. 국가의 재정은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또 이란에는 이란 중앙은행의 재무부에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 집어넣었다 이것은 국가 행정 절차를 내부적으로 이미 밟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국회에서 통과하려는 신통행료법 그것도 지금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서 통행료 카드를 또 하나의 역압박 수단으로 쓰는 것이죠. 미국이 빨리 철수 안 하면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 법적 절차를 다 밟을 거야.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여기서 그동안에 중국 위안화를 받는다. 그래서 페트로 달러 체제가 무너진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란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란 국회에 제정돼 있는 호르무즈 통행법에도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 돈만 받는다. 자, 이 대목은 이란 입장에서는 그 국제사회에서 스위프트망이라든지 이거 돌려 쓰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 배가 그 통행하기 전에 어떤 수를 쓰든지 이란 돈 구해와.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란의 화폐 가치가 상당히 낮으니까 그걸 좀 높여보겠다 뭐 이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근데 그것보다 이제 근본적인 것은 달러를 받아도 이란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달러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돈을 외국 사람들이 먼저 통행료 때문에 선 매수를 하면 그 과정에서 달러 매수를 외국인이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란 정부가 달러를 안 바꿔도 통행하는 배가 먼저 바꿔오니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전략도 같이 들어가 있다. 자, 비트코인으로 이걸 살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었는데 비트코인도 이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란 통화만 받기로 했다. 이 대목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예, 설마 했던 통행료를 받아서 지금 이란 은행에 예치가 됐고 그런데 또 러시아 배는 예외를 해줬다고 해서요. 향후 전망이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 연장을 발표하기 직전에 국제유가 하락에 거액을 베팅한 수상한 거래가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반응했을지 들어보시죠.
Also, bags that are being placed as well on the Iran conflict too, and there have been some trackings where people suspect that there's insider trading happening on these prediction markets around the war. Are you concerned? Well, about you that? know, the whole world, unfortunately, has become somewhat of a casino. And you look at what's going on all over the world, in Europe and every place they're doing these betting things, but they have all these different sites, they have predictive markets. It's a crazy world. It's a much different world than it was. 그런가 하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에 참여했던 미 특수부대 병사도 해당 작전, 즉 베네수엘라 정권 붕괴 등에 돈을 걸어서 우리 돈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트럼프가 전환과 관련된 발표를 할 때마다 의심스러운 수상한 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많았는데 벌써 4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 그러니까 내부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러니까 한마디로 크레이지, 전 세계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말의 초점을 흐렸습니다. 기자의 질문은 혹시 각하께서, 대통령께서 그 정보를 측근에게 줬고 그 측근들 중에 누군가가 이 역정보를 먼저 받아서 금융시장의 시장 시세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면 답변은 회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금융 전문가들은 트럼프 측근들, 쿠슈너 사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지 않았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쿠슈너란 이름이 나온 적은 없지만 한 단계 건너가서 자기가 지금 많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제3의, 제4의 회사, 차명 회사를 많이 세워놓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식 수사가 되기 전에는 어렵고, 그리고 그 규모가요. 지금 그 플리마켓에서 나오는 6억 원, 이것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국제 유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투기 규모는 몇 조 원 선이거든요. 이것은 밝혀야 되고, 이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정보를 가지고 그 측근들에게 흘렸거나 아니면 역으로 그 정보가 빠져나가서 누군가가 조작했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 수상한 거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한 거예요. 이 전 세계가 미쳤다, 전 세계가 카지노가 되고 있다. 이런 반응은 이제 그동안의 비판을 좀 염두에 둔 거겠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본인이 또 그렇게 연루된 것처럼 의심을 받거나 또 측근이라든지 또 내부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기분도 그리 썩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늘 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라와의 관계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혹시 또 방산이나 이런 것들도 그 측근이나 또 자제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어쨌든 이것은 본인에게는 어떤 멍해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한 이 명분이 제대로 정말 그 목적대로 진행이 돼야 사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화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란 정권 교체를 호소하고 있는 이란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가 독일을 방문했다가 시위자가 던진 토마토 소스에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화면과 함께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팔레비가 동일 연방정부 기자회견장 건물에 나오면서 뒤쪽에서 빨간 액체를 맞았는데 이게 토마토 소스였어요. 어떤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차피 팔레비 왕조는 이슬람 정권 이전에 왕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레자 팔레비는 결국은 지금 이란의 정권 교체를 얘기를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조치에 대해서 지지 입장인데 독일은 또 굉장히 그걸 거기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총리도 정면으로 비판을 했었고 아마 독일 국민들 중에도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그걸 지지하는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국제사회의 여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팔레비 전 왕세자가 봉변을 당한 내용, 국제사회 분열상을 보여준다고 분석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2달을 향해 가면서 미국과 이란 양국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시간의 덫에 갇혔습니다. 법적 시한에 쫓기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적 질식 상태에 빠진 이란 모두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계는 일주일 뒤인 5월 1일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마지노선 60일이 바로 이날 끝납니다.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행사에 강력한 법적 제동을 걸고 나선 셈입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 없는 전쟁 연장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시간 압박은 없다고 강변하지만 의회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정부 내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I think Congress is the only ones that has the ability to declare war on another country. I think Trump is acting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이란의 시계 역시 경제적 파산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로 생명줄인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이란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특히 핵심 거점인 하르그 섬의 저장 탱크가 가득 차면서 이제는 유전을 아예 폐쇄해야 할 절박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원유를 뽑아내도 담을 곳이 없는 물리적 한계가 이란 지도부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I don't want them to make $500 million a day until they settle this thing. So I'm the one that kept it closed. We have total control of it. 미 행정부는 이 틈을 타 30조 원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라는 파격적인 경제적 당근을 제시하며 종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강경파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데다 법적 절차보다 실리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시한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국 두 나라의 기싸움은 5월 1일을 기점으로 의회의 예산 차단과 군 통수권 논란이 맞물린 유례없는 정치적 소용돌이로 번질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제재 대상인 유조선이 봉쇄를 뚫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이란 쪽의 주장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뉴스는 미국의 해상 봉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대형 유조선 코바호가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실제 선박 추적 사이트를 보면 코바호는 현지 시간 23일 새벽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라라크 섬 동쪽에 정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타스님 통신은 퀴로소 선적의 유조선인 코바호가 이란산 원유를 중국으로 운송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중국 유조선 리치스타리오가 미국의 봉쇄를 뚫고 호르무즈를 통과해 페르시아만을 벗어났는데요. 이번에 리치스타리오 역시 이란과의 거래 혐의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펠란 미국 해군 장관이 이란 전쟁 도중에 전격 경질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황금 함대 구상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걸로 분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펠란 장관이 2028년까지 최첨단 전함을 진수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촉박한 기한을 맞추지 못해 신뢰를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펠란 장관은 일정 준수를 위해 유럽 조선소의 건조를 맡기자고 제안했지만 미국 내 건조와 조선업 부활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며 불신이 깊어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지휘체계상 상관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의 불화설도 경질의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동 전쟁의 비협조적인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방부 내부 이메일 자료를 인용해 중동 전쟁에서 미국의 작전을 지원하지 않았던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쟁에 가장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스페인에 대해서는 회원국 자격 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쟁의 비협조적인 영국에 대해서도 영국의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재검토하자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고위급 대표단을 만나 양국 간 휴전을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당일에도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공격을 이어가면서 휴전 연장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사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양국 주재 미국 대사까지 외교 라인도 총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회담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양국 휴전을 3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끝날 예정이었던 열흘간의 휴전은 5월 중순까지 연장됐습니다. They've agreed to an additional 3 weeks of, no firing, ceasefire, no more firing. Let's see.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언론인 등 5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난 데 이어 회담 당일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장병들을 위협하던 무장인원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 주도의 직접 협상 자체를 부정하며 이스라엘의 완전한 공격 중단과 철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بدنا نكمل بالهدنة لكن على قاعدة التزام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الكامل توليها الدولة اللبنانية لكن ليس عن طريق المفاوضات المباشرة. 레바논 정부 역시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 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강경한 대외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لكي تنظر في جرائم الحرب والجرائم ضد الإنسانية التي ارتكبت على الأرض اللبنانية. 3주 휴전 연장이 실질적인 유혈 충돌 중단으로 이어지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선 여파가 다른 해상 요충지로도 번지는 걸까요? 전 세계 물동량의 4분의 1이 지나는 말라카 해협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Kita ada di jalur strategis perdagangan dan energi dunia. Tapi kapal lewat Selat Malaka nggak kita charge. Atau itu apa salah? Sekarang Iran mengejar kapal lewat Selat Hormuz katanya. Kalau kita bagi 3, Indonesia, Malaysia, Singapura, lumayan kan? Punya kita jalurnya paling besar, paling panjang. Singapura kecil, Malaysia kita bagi 2 lah. Kalau bisa seperti itu, tapi kan nggak begitu. 최근 자카르타의 한 행사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 직후 통행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물러서긴 했지만 파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사이를 가로지르는 핵심 해상 운송로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 항로로 세계 교역 물동량의 25%가 지납니다. 지금 문제가 된 호르무즈 해협 물동량의 2배인데요. 폭이 좁고 수심이 얕아 대형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구간도 한정적인데 가장 좁은 곳은 호르무즈 해협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호르무즈보다 더 쉽게 막을 수 있지만 그 피해는 더 치명적일 수 있는 셈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의 돌발 발언에 말라카 해협을 공유하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들은 서른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은 호르무즈 통행료가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처음 입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 선박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행료를 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에서 세 나라 지도자들의 이미지 전략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고 전략별 득실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얼리티쇼 MC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주목도를 끌어올리는 데 능한 인물입니다. 카메라 앞 질의응답은 물론 기자 전화를 직접 받고 전황과 합성 이미지까지 실시간 공유합니다. But maybe I won't extend it. So you have a blockade, and unfortunately we'll have to start dropping bombs again. 뉴스가 트럼프의 발언과 얼굴로 채워지는 효과는 있지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앞세우며 논란과 실책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유의 상충하는 정보를 막 던진 다음에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미국이 원하는 안을 던져서 이렇게 그 협상을 꺼집어내는 건데 지금 이번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컸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역시 언론에 강경 메시지를 내놓지만 방식은 다소 다릅니다. 총리실이 관리한 영상과 연설, 기자회견을 통해 정제된 메시지를 내는 통제형 노출에 가깝습니다. 주로 항전 의지를 강조하는데 경직되고 권위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אני מבקש לומר לכם, אין הפסקת אש בלבנון. אנחנו ממשיכים להכות בעוצמה את חיזבאללה, ואנחנו לא נעצור עד שנחזיר לכם את הביטחון. 매주 공개 연설로 존재감을 보였던 푸틴과 달리 공습 이후 자리를 이어받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얼굴과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국영방송 대독이나 SNS 게시물로만 전달됩니다. حتما غرامت تک تک صدمات وارد شده و خونبهای شهیدان و دیگ جانبازان این جنگ را طلب خواهیم کرد و حتما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외부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권력 내부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들에 대한 결집도 필요한 것이고 군에 대한 사기도 필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미 저는 상당히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부상 상황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 아니냐. 새 지도자는 전선뿐 아니라 이미지 메시지의 영역에서도 동시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또 기뢰를 설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뢰 설치 선박을 발견하는 즉시 격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양국의 신경전이 다시 군사적 충돌로 번지진 않을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휴전 기간에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이란이 기뢰를 추가로 부설했다는 거예요. 이건 네. 선을 넘는 걸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는 이란의 기뢰 설치함을 전량 다 제거했다고 했거든요. 예.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었나 봐요. 이제 악시오스 보도에 의하면은 이란이 기뢰를 설치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이게 그 나포 역시 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선을 넘은 행동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나포 다음에 기뢰 설치까지 하는 것은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안쪽으로의 통제는 확실하게 강력하게 지금 행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선을 조금 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포 같은 경우에도 좀 무도한 행위이지만, 그리고 나포의 대상이 뭐 미국 국적의 선박뿐만 아니라 그냥 무차별적으로 지금 나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나포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건데 기뢰는 깔아놓고 제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은 국제사회에 공분을 살 수도 있고 국제사회의 등을 좀 돌리게 하는 어떤 그런 조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선이라는 게 이제 넘어서면은 또 넘기가 쉬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슛앤킬 모든 배를 쏴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뢰부설함을 만약에 이제 해군이 정말 공격하게 되면은 공격이 이제 일어났으니까 휴전이고 뭐고 다시 전쟁이 재개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확전의 양상이 있죠. 이제 예. 기뢰 설치함을 뭐 제거를 하려면은 역시 전투기를 띄워서 예. 이제 하늘 위에서 정밀 타격을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이란이. 하지만 이에 대응이 다른 차원으로 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뭐 공언을 했듯이 걸프 국가를 대상으로 민간 인프라를 공격한다든지 뭐 석유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또 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공언한 게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홍해 쪽으로 가는 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라고 굉장히 예. 폭이 좁은 해협인데 후티 반군을 동원해서 여기도 봉쇄하겠다라고 협박을 했었잖아요. 이것까지 실행에 옮긴다면은 전쟁이 또 다른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확전의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 세 번째 항공모함이 중동 해역에 도착을 했고요. 또 만약에 이 휴전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영순위가 호르무즈에 있는 이란군을 타격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제 그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호죠. 세 번째 항모가 도착을 해서 이제 항모가 세척이 대기가 된 것인데
근데 뭐 이들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밀고 들어가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란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의 장점은 역시 함재기를 많이 탑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찰기를 띄워서 아까 말씀드린 기뢰 설치함을 포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전투기를 띄워서 전투기로 이제 폭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란이 숨겨놓은 은닉해놓은 이 비대칭 군사 전략은 이런 어떤 공격으로 파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란의 그 해안선이 천혜의 요새와 같아가지고 비대칭 전력인 뭐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고속정, 뭐 유인 고속정도 있고 무인 고속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를 뭐 동굴이라든지 지하에 숨겨놓으면은 이런 어떤 정밀 타격으로도 파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니까 그게 미국의 딜레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대칭 전력이 뭐 지하에 좀 많이 묻혀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서 이제 속보를 전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그 이란의 주장으로는 미국의 그 봉쇄를 뚫고서 유조선이 자기네 항구에 이제 정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그런 봉쇄가 치밀하지 않은 건지 일부러 흘려준 건지 좀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두 개의 가능성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지도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좁은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폭이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촘촘하게 역봉쇄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두 척 정도는 뚫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미국이 어떤 선의의 표현으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풀어줬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장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제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이 속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핵무기를 쓸 거냐 물어봤더니 왜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냐. 핵무기 안 써도 우리가 다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게 된 상황이 참 저는 조금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미국은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핵 보유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핵 비확산 체제에서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핵 보유 국가는 5개 국가고 그중에 이제 하나가 미국인데 이럴 경우에는 지켜야 할 규범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핵 비보유 국가를 상대로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용하겠다라는 협박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제 석기 시대 이제 이런 발언을 하면서 혹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헥세스 장관도 이 석기 시대 발언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핵무기까지 동원을 하겠다라는 얘기인가 했는데 헥세스 장관이 약간 얼버무려 버렸어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로 전술핵. 그러니까 실제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을 사용하는 어떤 옵션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푸틴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죠. 근데 결국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규범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뭐 얼토당토하지 않은 질문인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상황이 저는 조금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애석한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계속 이제 균열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스타바는 이제 미국의 심리전이라면서 오히려 미국이 내부가 좀 균열되는 거 아니냐. 양쪽이 서로 균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뭐 온건파도 있을 것이고 강경파도 있을 것이고 협상을 하자 뭐 주화파 주전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체제 균열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흐름을 보면은 조금 이 협상파의 목소리가 좀 주도권을 잡았었을 때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 봉쇄를 갖다 일시적으로 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땡큐 이란, 정말 땡큐 이란하고 하지만 우리는 역봉쇄를 절대 풀 수는 없어 협상권은. 그러면서 다시 강경파의 목소리가 득세를 하고 어쨌든 뭐 의견이 다른 의견들이 당연히 있겠죠. 어떤 사회이거나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하지만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강경파들의 통제하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뭐 균열,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 물론 이제 행정부 내에 이너서클에 그러니까 자기의 측근들의 의존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레드 팀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전쟁 초기에는 반대 의견을 그러니까 전쟁 네타냐후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뭐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래 하고 난 다음부터 다 예스맨으로 돌변을 해서 오히려 미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만 보인다라는 게 조금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미국과 이란 양국이 서로 너네가 분열되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란 내 균열이 미친 수준이다. 누가 국가 통치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이란은 공무원과 군인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런 네. 경제 상황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봉쇄는 어쨌든 끝까지 간다 이거든요. 역봉쇄를 계속하면은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이 주장에 의하면은 이란의 석유 수출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국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손실인 것이죠. 그리고 하르그 섬의 이 석유 저장고가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석유를 더 이상 펌프를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멈추고 나면은 이게 다시 수도꼭지 열듯이 틀듯이 그렇게 틀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유정을 갖다 파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란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동 전문가 대부분들은 이란이 이게 뭐 제재를 하루 이틀 당하는 게 아니고 이골이 났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버텨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도 이런 역봉쇄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로도가 지금 굉장히 높아 있고 아까 그 지금 항모 3척이 인도양에 배치돼 있다 그랬는데 그중에 제럴드 포드호 같은 경우에는 출항한 지가 벌써 300일이 다 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신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급유 문제도 있는 것이고 보급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역봉쇄 역시 봉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봉쇄가 두 겹으로 이제 이중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어서 유가가 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먼저 역봉쇄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이 봉쇄를 두고 인내의 싸움을 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만약에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되면 CNN의 보도이긴 합니다. 그 미국이 바하이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제거하는 것 이것을 좀 검토 중이라는 보도예요. 그렇다면은 계속 강경파를 또 이제 제거하는 그런 참수 작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앞으로 전황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바히디가 원래 내무장관이었었는데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공습으로 죽었어요. 그 강경파였는데 또 다른 강경파가 지금 그 자리를 다시 이제 차지한 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리 하메네이 저 최고 지도자도 죽고 그리고 왜 알리 라리잔이라고 이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이 양반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오히려 이 양반들이 협상파였어요. 어떻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이란의 체제는 분명히 중동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듯이 이제 뱀의 목을 잘라내면은 그냥 뱀이 죽는 게 아니고 새로운 뱀의 목이 이제 빨리빨리 자라나는 그런 체제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 죽인다고 체제의 어떤 그런 정책이 바뀌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가 하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 의문을 불러일으켰던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근황이 오늘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우선 정신은 또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성형수술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쨌든 정신이 또렷해서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워낙 유력지가 내놓는 분석들도 하루가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란 혁명 수비대 때문에 이 무스타바가 최고 이 지도자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어떤 대리인이 지금 뭐 무스타바인 것처럼 지금 뭐 행동을 하고 있더라도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이란의 어떤 전권을 쥐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무스타바의 신상이 뭐 지금 얼굴에 뭐 상처만 있는 정도인지 말을 못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란 혁명 수비대 중심으로 이 체제는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란 혁명 수비대 중심이다. 그런데 지금 모스타바를 접촉하는 인물에 대해서 또 분석이 나온 게 보면은 혁명 수비대는 어쨌든 다가가지 못하고 추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의사 출신으로서 계속 붙어 있어서 치료 과정에 이제 관여하고 있고 뭔가 메시를 받는다라는 분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딱 그런 역할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모스타바의 어떤 언지를 받고 어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벌써 한 달 정도 됐는데 걸프 국가를 상대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어요. 우리가 공격할 의향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미안할 거 없다. 우리가 당연히 공격을 갖다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니까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바로 수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좀 협상파, 온건파, 주화파에 속하는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혁명 수비대의 목소리에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협상파가 목소리를 내기 좀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협상파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사임을 했다. 어떻게 말하면 쫓겨났다라는 보도가 이스라엘 쪽 매체에서 나왔어요. 이란 쪽에서는 부인을 했거든요. 협상파가 만약에 쫓겨났다면 정말 이 휴전 후 협상이 불투명한 것 아닌가요? 네, 이제 갈리바프는 협상파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강경파고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군 출신이고 그리고 이 시위를 굉장히 강력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인데 협상단을 대표했던 분은 맞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봉쇄를 일시적이나마 좀 풀어보자라고 주장을 한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협상 대표단들이었는데 그들의 의견이 먹혀들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미국이 분명히 역봉쇄를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어떤 전향적인 제안으로 우리의 호의에 좀 보답을 할 것이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 조금 문책성으로 그리고 본인이 이제 사임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상황이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이 이 지금 협상이 열리지는 않고 있지만 상황을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란 내부 어떤 분열을 조금 이제 도드라지게 하려는 이스라엘 측에도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의도가 있는 보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양한 심리전, 인지전을 그러니까 군사적인 프런트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심리 영역 그리고 인지 영역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도는 조금씩은 이제 걸러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도로 보면 파키스탄이 미국 측에 그 역봉쇄만큼은 좀 풀어줘라, 이란의 숨통을 좀 틔워줘라 이렇게 중재를 굉장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파키스탄이 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은 사실 이 중매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 좀 성혼이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태까지의 역할은 사실 그냥 이 장만 마련해 주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판이 깨지면은 파키스탄에도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너희들 이런 거 양보해, 너희들은 또 이런 걸 양보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외신을 많이 읽어보니까요.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를 설득시켜가지고 협상하는 동안만이라도 헤즈볼라 공격을 자제해라. 하고 자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걸림돌이었었는데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살짝 이렇게 치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야, 이거 봐라, 미국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들 이 해협 봉쇄 일시적으로나마 풀면은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쪽이 파키스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미국이 그냥 이런 지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을 것이야라고 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봉쇄를 이걸 당장 풀 수는 없지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전향적인 제안을 해보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해 보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다시 좀 뭐 동력을 살려내려면은 아무래도 미국이 역봉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걸 뭐 지금 한꺼번에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것도 네. 미국의 가장 강력한 지렛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제한적으로나마 풀 수 있다는 제안을 한다면은 예.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파키스탄이 이렇게 물밑에서 중재안을 뭐 이쪽에 저쪽에 이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란에서는 지금 공개적으로 또 핵 문제는 아예 의제에서 빼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핵이 이 전쟁의 시작이었으니까 이 부분에 고심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국제사회는 사실 이 뭐 농축 정도 이런 걸로 싸우는 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지금 빨리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해결이 돼서 다시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적으로 재가동되기를 바라는데 이란도 그렇고 미국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어도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잘해야 된다라는 예. 그런 지금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고 이란은 상당히 이제 초기에는 협상 초기에는 전향적인 제안을 이란도 내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핵농축 같은 경우에는 아니 기본적으로 핵농축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NPT 회원국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핵 비확산 체제에 우리는 탈퇴한 적도 없고 예. 지금 저 회원국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핵 유형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농축한 우라늄도 그 잠시나마 그 알자지라 방송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면은 반출을 시킬 수도 있다. 근데 러시아에게 좀 우선적으로 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반출을 안 하겠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협상을 갖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란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위치에서 협상을 재개하겠다라는 그런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이란 편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좀 발끈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시간이 아주 많다. 급할 네. 것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사실 이르면 오늘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이번 주말에 좀 어려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시간이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봉쇄라는 것이 일단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고요. 카리브해에서 하는 그런 봉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네. 인도양 이제 원양 작전인데 이게 일단 돈이 많이 드는 작전이고 피로도도 많이 심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게 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하지만 지금 밀어붙일 수 있다면은 저는 미국이 조금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뭐 이란 사정은 잘은 모르지만 이 저런 어떤 경제적인 비용을 이란이 감당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경제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황인데 네. 하루 한 6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석유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뭐 정권 붕괴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물론 이제 달리 생각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좀 장기적으로 가면은 미국이 조금 유리한 국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미국의 정치 뭐 상황도 지금 만만치가 않고 여론도 네. 안 좋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좀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겠죠. 오늘 일어나면은 빨리 좀 끝내고 싶지만 또 다시 달리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어떤 협상 결과를 도출하려면은 좀 더 끌고 가야 되는 수밖에 없고 지금 딜레마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은 누구의 편도 아닌 딜레마인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자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보 유출이 아니지만 한미 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로 인해 한미 안보 합의 이행이 지연되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을 수행하던 중 최근 논란이 된 대미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은 공개된 출처에서 얻은 정보일 뿐 기밀 유출이 아니란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이를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선 미 측은 자신들이 준 정보가 흘러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는 여러 채널로 소통하고 있고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면서도 우리 정부 입장이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언론과 정치권의 과도한 관심이 정치적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 또한 나타냈습니다. 위 실장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관계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핵 잠수함 건조, 농축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지난해 합의된 안보 분야 협의가 지연되는데 쿠팡 문제가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쿠팡 문제는 법대로, 안보 협의는 협의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라며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항의성 서한을 보낸 미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우 성향 논란이 제기된 미셸 박스틸 주한미 대사 내정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다며 한미 관계를 푸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관계가 가까운 만큼 다양한 현안이 있을 수 있고 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최근 구성 발언과 쿠팡 문제로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쿠팡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집중 로비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월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쿠팡 문제를 언급한 것도 이런 로비와 연관된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로비 활동이 합법인 대신 누가 누구에게 왜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게 돼 있는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공개법 보고서.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는 1분기 로비 자금으로 109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을 지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쿠팡의 의뢰로 활동한 워싱턴 DC의 로비 업체는 7곳으로 6곳은 총 69만 5천 달러, 한 곳은 5천 달러 미만을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쿠팡 INC의 지출 금액만 봐도 정보 유출 사태 이후 100만 달러 이상의 미국 정관계 상대 로비 자금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비 대상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물론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과 미국 상하원,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농무부, 중소기업청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쿠팡을 차별했다며 쿠팡에 미국 투자자들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이후 실제로 조사에 들어간 미 무역 대표부도 로비 대상 중 하나입니다. Our actions and the agreements we are forging with you, our trading partners, are disrupting a status quo that has become economically unworkable and politically unacceptable. 특히 벤스 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만났을 때 한국에서 쿠팡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양국 사이에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쿠팡 측의 로비를 받고서 이처럼 언급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로비 업체들은 한국 등 동맹국과 미국 간 경제적 관계 강화 노력에 관한 논의가 로비 목적이라고 설명해 사실상 한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정관기를 통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쿠팡이 김민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예외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동일인 지정 제도가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미국에 상장된 쿠팡 INC의 지배구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상장사 최고 경영자에게 동일인 지정 제도를 처음 적용할 경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주도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일반 이적 혐의 결심 공판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 이적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기밀 등의 사유로 비공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며 징역 3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재판이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선 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공모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후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다음 주엔 체포방해 혐의 재판 2심 선고도 앞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엽니다.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과 법정 내부 모습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내란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이 오늘 합참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합참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합참의 계엄 가담 의혹과 함께 2차 계엄 시도 개입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년 전 대장동 개발 의혹 보도로 한국신문상을 받았던 기사에 대해 팩트 발굴이 아닌 엄청난 조작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켰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며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하거나 반납하고 사과와 정정 보도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서 공급 부족 우려를 낳았던 주사기의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한 뒤 특별 단속을 진행해 왔습니다. 과도한 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많이판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한 업체는 10만 개 넘는 주사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 창고에 일회용 의료기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일회용 주사기들이 가득하고 창고 안에 5일 넘게 보관돼 있던 주사기만 13만 개가 넘게 발견됐습니다.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앞서 일부 판매업체에서 주사기 품절 현상이 나타나자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월 평균 판매량 대비 150%가 넘는 주사기, 주사침을 5일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난 13일 고시를 내렸습니다. 같은 판매처에 대해 중동 사태 발생 전 3개월 평균량을 넘게 파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주사기 생산량이 전쟁 전보다 오히려 많은 만큼 매점 매석 행위가 유통망을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왔고 고시를 어긴 32개 주사기 판매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업체 4곳,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고 단속된 물량은 공급 부족 현장에 하루 안에 출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특별단속반을 계속 운영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업체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를 계도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수학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 씨 측이 첫 공판에서 문항거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와 현직 교사 이모 씨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현우진 씨 측은 정당한 계약에 의한 거래로서 돈을 이체한 뒤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고 교재에 수록된 문항이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현 씨는 수학 문항 제작을 대가로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가짜 늑대 목격 사진을 만든 뒤 유포해 경찰과 소방의 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챗GPT를 통해 한국 늑대 사진을 넣어달라고 요청해 가짜 사진을 만든 뒤 유포했고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시가 늑대 탈출 원인을 찾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5월드 동물원과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동물원 내 CCTV 영상을 토대로 늑대 탈출 경위와 사육장 관리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5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전문가와 함께 시설물 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강위역 환경청 현장 실사를 거쳐 동물원 재개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부부와 탕농 황성에서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탕농 황성은 베트남과 중국, 프랑스 등의 건축 양식이 혼합된 베트남의 대표적 명소로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또럼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환대에 베트남 측이 답례 차원에서 성의를 담아 준비한 행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인도 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화면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와 수행원 등이 탄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베트남의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떠나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공항에는 베트남 측 고위 인사들이 나와서 또럼 서기장 연임 이후 첫 국빈이었던 이 대통령을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머문 3박 4일 동안 서열 1위부터 3위까지 베트남 지도부 인사를 모두 만나서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화면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에서는 초여름 날씨가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말 내내 한낮에는 다소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최근에 선선했던 강릉 등 동해안 지역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휴일 아침에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영남 해안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대기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북 지역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고온 현상도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